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이런 집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신랑과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 집에 가서 자주 잠을 자기도 하고 놀기도 했는데 어린 나이라서 그랬는지 부모님들이 다 집에 있어서 그랬는지 친구들 집에 가거나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를 오면 거실에 이불을 크게 깔고 남자아이들은 자고 대부분 방에서 여자아이들은 자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놀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그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중 하나였는데 제가 중학교를 조금 더 먼 곳으로 가고 고등학교를 더 먼 곳으로 가고 대학을 타지로 가면서 그랬던 추억이 있다 정도만 기억했을 뿐 얼굴도 이름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급히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연처럼 다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굴이 낯익다 정도였는데 신랑은 한 걸음에 오더니 저에게 아는 척을 했고 그렇게 신랑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와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고 신랑과 그 친구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정말 세상이 좁긴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도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신랑과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밤이 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알고 보니 집도 비슷한 동네였어요.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신랑은 가족들과 이사를 온 것이었죠. 신랑과 우스갯소리로 촌놈들이 성공해서 서울에서 다 만났다면서 웃어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신랑이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신랑이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밀어내기 바빴는데 그래도 신랑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과 연애를 했었는데 아는 사람, 함께한 추억이 있는 사람을 만나니 데이트를 할 때에도 더 재미있고 아련하고 마치 우리가 천생연분 인연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랑과 우리는 인연이라며 찰떡궁합이라며 연애를 했고 2주년 때 신랑과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의 분위기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던 음식 냄새, 집안에서 정장을 입고 계시던 시아버님과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오시던 시어머님, 푸근하고 소소한 신랑 집의 분위기가 저는 싫지 않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다과를 먹으며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참 곱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았을까. 감사합니다. 내가 딸이 없다 보니까 딸이 꼭 갖고 싶었는데 아빠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내자. 네. 아빠라고 해보렴. 네? 장난이야. 아버님이 불편하면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아, 네, 아버님. 그렇게 시아버님과 장난 섞인 대화까지 함께하며 분위기 좋게 인사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친정집은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는 집이 가깝다 보니 굳이 안 자고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니께서 우리 딸 왔냐고 하며 저를 반기고는 신랑의 방에 이불을 펴뒀다며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거절하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저녁 먹고 야식으로 먹으려고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고 마카롱이랑 쿠키류도 준비해 주셔서 신랑과 상의 끝에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도 먹고 밤에 이야기를 나누며 쿠키도 먹고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가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머리맡에 콘땡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른 치워버리고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신랑은 그런 거 모른다면서 발뺌을 하고
그렇다면 설마 시부모님이 둔 건가 싶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어쩐지 쎄한 기분에 눈을 뜨니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시아버님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아우, 물 먹으러 가다가 니네 잘 자고 있나 궁금해서 봤다. 불편한 건 없니? 아, 네. 그래, 잘 자려무나. 그렇게 문을 닫고 시아버님은 나가셨고 저는 그날 문이 다시 열릴까봐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님이 맞벌이를 하는 제가 안쓰럽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려 한다거나 등을 쓸어내려 주시는데 그런 게 너무 불쾌하더군요. 친정아빠와도 그런 스킨십을 하지 않은 지 오래인데 너무 낯설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하는 걸 최대한 피해가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사라든지 명절 등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 번은 명절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신랑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옆구리에서 차가운 손이 닿는 겁니다. 잠결에도 화들짝 놀라서 깼더니 세상에 옆에 시아버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아, 너 정말 예쁘게 컸구나. 네? 너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이렇게 우리 집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런 걸 보면 너랑 내가 인연인 것 같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몇 년만 더 젊었어도 저 바보 같은 아들놈이 아니라 내가 널 꼬셨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렴. 그렇게 말하고 시아버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가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일이 더 늦게 마쳐서 시댁에서 원래는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시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아버님 못 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아파? 아니, 시아버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신랑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고 신랑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믿든 못 믿든 오늘은 제사 참석 절대 못할 것 같다고 말해버렸고 제가 이 정도까지 나오니 신랑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제가 아프다고 말하고 혼자 제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시아버님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이 지나 시아버님이 생신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예약한 식당으로 갔는데 아버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고 손주 만들 생각이 바쁘냐면서 이상하게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고 밥을 먹고 케이크로 축하를 하고 나서 자리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아버님께서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뽀뽀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며 씩 웃는데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굉장히 불쾌하고 소름 돋아서 얼굴이 굳어가는 그 찰나에 신랑이 아버님께 장난이 너무 심하다며 딸 아니고 며느리니까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말을 하더니 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는 신랑이 제 말을 믿어주는 눈치였습니다. 신랑도 내심 그동안 신경이 쓰이긴 했었는데 설마 했었다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는 좀 깨닫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시댁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왕래가 줄어들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시시때때로 전화가 와서는 내가 보고 싶지 않냐.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무슨 핑계라도 대서 만나고 싶다. 나랑 둘이 영화 보러 가자. 맛있는 걸 사주겠다. 전화만 하면 만나자고 성화인데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물었더니 제가 아버님 앞에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우린 운명이었답니다. 미친 노망난 영감탱이. 이러한 집착이 계속돼서 저는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서 녹음을 해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반찬을 챙겨줘서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요. 사실 시어른이니까 문을 열어드리고 반찬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어쩐지 무서웠습니다.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 앞에 두고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 어른은 문전박대하냐고 시댁이 웃음냐고 통을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고 시아버님은 집에 들어와서 반찬을 식탁에 올려두고는 소파에 가서 앉으시더군요. 음료라도 내드리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시아버님이 뒤에서 제 허리를 껴안으시고 자신은 손주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면 안 되냐면서 제 배를 만지셨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더러워서 소리를 빽 지르고 아버님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제 손목을 당겨 저를 안으려고 하셨고 그때 마침 신랑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신랑이 아픈 저를 생각해서 죽을 사서 집에 주고 가려고 오던 길이었고 저는 시아버님과 집에 둘이 있는 게 겁이 나서 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였었거든요. 신랑이 제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급히 왔고 보게 된 상황이 시아버님이 제 손목을 잡아당겨 저를 품에 안으려던 장면이었던 거죠. 신랑은 저와 시아버님을 떼어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버님께 소리를 질렀고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발에 힘이 다 쫙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손 놓으라고 외치는 시아버님을 데리고 신랑은 나가버렸고 그날 저녁 저에게 온 신랑은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예뻐라 해서 그저 좋은 마음으로 예뻐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을 넘을 줄은 몰랐다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그동안 녹음한 통화 내용, 문자를 보여주면서 너무 힘들었고 나로 인해 당신과 아버님 사이가 멀어질까 염려돼서 혼자 참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나마 남편이 제 말을 믿어주고 저를 시댁에서 아예 분리시켜줬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시아버지는 우울증약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집안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치매인가 했는데 치매는 아니었고 노년의 남자들에게 오는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질병으로 저에게 그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이렇게 서로의 생사나 확인하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뵐 마음이 없네요. 아마 저 같은 일 겪은 분은 안 계시겠죠. 참 지금 떠올려봐도 정말 소름 끼치는 기억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